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병원 감염 영향으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32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는 11,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국내 누적 사망자는 263명이 유지됐습니다. 전국 고3 45만 명이 오늘부터 일제히 등교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한치의 어긋남 없이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매우 실망했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WHO 신임 집행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장인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32명 늘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1,110명,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2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환자는 9일 만에 다시 30명대가 됐는데 이태원 클럽 관련과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확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탓에 신규 환자 대부분인 24명이 지역 발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6명,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8명씩, 대구와 전북은 1명씩 나와 주로 수도권의 지역 감염이 집중됐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 2명을 포함한 신규 해외 유입 환자는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128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066명이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 첫날인 오늘 한치의 어긋남 없이 안전한 등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 당국에는 확진자와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간 지자체와 교육부, 교육청의 공직자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은 방역 환경 개선 등 안전한 등교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또 고도의 긴장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3 학부모님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께서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안전하게 등교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 장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진자의 매개체가 된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은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자 큰 도전입니다. 방역 당국은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은 방역 당국의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생활 방역 체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이 생활화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교육기관과 보건소 간의 한 라인을 구성해 혹시 있을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등교 시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전담 구급대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합니다. 진단검사기관에는 학생이나 학교 관계자의 검체를 최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통보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소독과 함께 학교를 폐쇄하게 됩니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방역당국은 등교 개학으로 일부 혼선과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학교에서 감염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학부모가 된 마음으로 특별히 확진자 또는 의심 환자로 발견된 학생들이 편견이나 멍해가 씌워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는 지역사회 내에 있고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최소화돼야 학교 내에서의 감염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관련 확진이 이어지면서 병원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분당 재생병원 사례가 반복되가 경계하고 있는데요. 병원이 이런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원인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말 첫 환자를 시작으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2명에 달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등 57명과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15명이었습니다. 의료진 감염 규모로 보면 분당 재생병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만 25명, 환자와 보호자 등 17명이 확진된 겁니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외에도 의료기관이 불가불 코로나19 환자 발생 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한 명이 감염되면 쉽게 번지는 건데 병원 환경 탓이 큽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의료진과 환자 접촉이 빈번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감염이 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병실이든 다 가고 자기가 맡고 있지 않은 환자라도 소위 이제 의뢰가 오면은 가서 봐드리고 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감염에도 취약하고 감염을 보내기에도 전파시키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룹이죠.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많아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을 했다거나 상당한 기저질환이거나 이런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에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못지않게 굉장히 희생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접촉자를 최대한으로 잡고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확진자에 노출된 사례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 비교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훨씬 크고 또 한 번 감염되면 중증으로 쉽게 악화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랫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의 폐입니다. 폐의 주요 부위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호흡기 등 각종 폐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주로 폐를 공격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흡연자일수록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 역시 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추가했습니다. 현재의 흡연자의 경우 폐 기능의 저하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미국의 CDC의 경우에도 지침상에서 현재의 흡연자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은 어떻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걸까? 핵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할 때 이용하는 수용체 단백질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ACE2라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진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ACE2가 훨씬 많아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ACE2는 코로나19가 우리 몸을 침입하는 관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ACE2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문이 많아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훨씬 쉽게 침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흡연자라도 담배를 끊으면 ACE2 단백질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지는 만큼 당장이라도 금연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경찰이 한동안 음주운전 단속도 의심 가는 차량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실시했는데요. 경찰이 접촉 없이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로 어젯밤 석 달여 만에 음주운전 단속을 재개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관이 창문 안으로 음주 측정기를 밀어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단속 선생님. 자, 선생님 불 지는 마세요, 선생님. 기계에 입을 가까이 대고 숨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서 별다른 접촉 없이도 음주 단속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개발한 신형 음주 감지기입니다. 이렇게 1m까지 늘어나는 거치대 끝에 감지기를 달아서 차량 공기 속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적은 알코올도 감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마스크를 벗게 한 다음 일부러 말을 걸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에어컨도 끄게 합니다. 에어컨 켜졌어요, 혹시? 에어컨 안 켜졌어요? 아니, 마스크는 벗어주셔야 되네. 어디까지 가세요, 선생님?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로 석 달 넘게 모든 차량이 아닌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만 골라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 건수는 줄고 반대로 음주 사고와 사망자는 늘자 시범 운영을 거쳐 비접촉식 감지기로 다시 일제 단속에 나선 겁니다. 기계가 알코올을 감지해 경고음이 울리면 기존의 숨을 부는 감지기를 활용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혹여나 손세정제나 매니큐어 등의 알코올 성분을 기계가 감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더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음주 단속을 줄이고 그로 인한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유흥가와 번화가 근처 도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우리나라가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73차 WH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집행이사로 지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며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 통과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건 1949년 WHO 가입 후 이번이 7번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WHO 집행이사회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WHO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는 22일 화상회의로 개최될 147차 WHO 집행이사회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행이사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 고려와 관련해 독자 노선을 마다치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기후협약 탈퇴 때처럼 미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를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없으면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고 탈퇴까지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독자 노선을 마다치 않겠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So we're not going to be involved with them anymore. We'll do it a separate way. Okay? 그러면서 WHO의 개선과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훨씬 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basically they have to clean up their act. They have to do a better job. They have to be much more fair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후 통첩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7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처럼 다른 나라의 동반 탈퇴가 아니라 반감에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중국의 추가 기부를 거론하며 미국이 국제 무대 영향력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중국을 맹비난한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며 WHO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차관은 집권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하원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논평했습니다. 차관은 WHO는 규범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미국이 WHO에 대한 추가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미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네티컷주를 뺀 49개 주가 부분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한산했던 공원에서 시민들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합니다. 인간 주차장이라고도 불리는 하얀색 원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It's easy for us to chill and not be worried about that. But yeah, everyone's trying to find a way to survive and to make it through who knows how long. 미국 내 운항에 중점을 둔 항공사는 티켓 판매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를 이끄는 양대 수장은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 목소리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우려했습니다. As a result, in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we are continuing to see large unemployment and other negative indicators. This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begin bringing people back to work in a safe way. 미 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30% 감소한 89만여 건으로 지난 2015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소폭은 1959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이들 양대 수장은 미 경제가 올해 3, 4분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기까지 더욱 암울한 지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추가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s policymakers, we should continue to do what we can to help cushion the blow. The scope and speed of this downturn are without modern precedent, significantly worse than any recession since World War II. 미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프로그램에 제공한 종잣돈은 4,540억 달러. 특히 문우신 장관은 손실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연준으로서는 손실 부담 없이 적극적인 대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큼 다가서면서 언제 일반인에게 보급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가능성을 제시해 희망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현재 백신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참가자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8명에게서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도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today's news was just a very first step, but it's a very encouraging one because to get 8 out of 8 people showing the kind of responses that you hope to see is a really good sign. 모더나는 조만간 600명을 대상으로 2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상 시험은 오는 7월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더나 측은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사용 가능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ctively ramping that up. Our anticipation is that it will be in the millions by the end of this year. It could be as high as 1 billion doses in 202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백신 개발 일정표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다른 연구소와 기업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더나 외에도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연구소와 기업 7곳이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백신을 개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제약회사들도
백신이 개발되면 곧바로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동부시각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90.51포인트, 1.59% 하락한 24,206.8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0.97포인트, 1.05% 내린 2,922.94에 나스닥은 49.72포인트, 0.54% 하락한 9,185.1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의 접촉자 추적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BBC 방송과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부 최고과학 보좌관인 앤젤라 맥클레인 교수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독일과 한국 두 나라가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는 한국의 방식이 좋은 영감을 준다면서 이는 우리가 모방하길 원하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과 같이 검사 추적 격리 전략을 펼치다 확진자가 늘어나자 이를 포기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 아래 다시 이 같은 전략으로 선회 중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CEO인 순다르 피차이는 올해 연말까지 직원의 약 60%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사무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연말까지도 대다수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차이 CEO는 현지 시간 19일 정보기술 매체인 더버지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연말쯤이면 사무실이 정원의 20-30% 정도 채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전히 우리 직원들의 60%를 일주일에 한 번은 사무실에 오게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차이 CEO는 직원의 10에서 15% 정도를 출근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특정 장비나 제품을 다루기 위해 사무실에 나올 필요가 있는 직원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생활 방역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서 이 고비를 함께 슬기롭게 넘겨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